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 탈당 이후 당내에 벌어지고 있는 고민정, 김한규, 윤건영, 이원욱 등의 내부 총질에 대해서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시면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을 대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민주정당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폭언과 욕설, 협박과 위협, 팩트를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주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최근 민주당은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 문자를 보냈던 당원을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당의 징계는 당내 지위 고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재명 당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당내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리감찰단에 윤리감찰을 추가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총장에서 한 의원이 지도부가 김남국 사건과 관련하여 손 놓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원도 당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의 윤리 적용과 징계가 일반 당원에게만 엄격하고 국회의원에게는 느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받은 문자를 소개하면서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했습니다. 당대표에게 이래도 개딸과 절연하지 않겠냐고 발언했습니다.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하여 당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폭언과 욕설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 제명된 당원에게 피해를 입었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 소개드립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당내에서 상대를 악마화하여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설과 협박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는 공격이 상대와 관련되었다는 망상에 빠져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윤리를 요구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윤리를 요구합시다. 특히 우리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동지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서은숙 최고위원이 짚었듯이 최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자신이 받은 문자가 개딸 당원이 보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개딸과 절연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 문자는 당원이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무슨 근거로 당대표를 흔드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또한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즉각 대응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주장하는 고민정, 윤건영 등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자, 최근 이재명 대표는 원내 위원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정당 내의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치에서 혁신과 이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는 어쩌면 상호 보완의 관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상호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당내 민주주의 확보
또 정치개혁, 정치혁신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은석 최고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님을 대표하는 그런 측면의 역할도 있고 또 한편은 이제 단체장, 전직 단체장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또 그리고 또 한 지역을 또 소외된 또는 전략 지역을 대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함께 하셨는데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서은석 최고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외 위원장님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한 점들이 있고 오늘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뭐 질책, 조언 많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은 나의 발언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당내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딴지 게시판에서는 정지소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김남국 의원 탈당 이후 이재명 대표의 기류가 바뀌었다네요. 이전에는 원팀, 화합, 단일 대우로 혁신보다 안정을 택해서 윤석열 정부라는 더 큰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 탈당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원외지역위원장 만나고 하면서 혁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네요. 박강원 당선 이후 이낙연 복귀, 이제 진짜 민주당 내 혁신을 위한 승부가 펼쳐지겠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와 단일 대우로 싸워야 한다 해서 그 단일 대우를 무너뜨린 것을 막는 당내 혁신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영, 박시영 말 들어보니까 이제 진짜 기득권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당원존에서 이재명 대표는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 기강을 바로잡는 데 나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의 전국 상황을 보면 정부 여당이 과연 국정을 책임질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고 또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과 또 대안들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원래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여당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관심이 과연 우리 국민과 국가를 향해 있는 것인지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많은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잠시 시간을 내서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잠시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출발 전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주면서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이 자칭 전문가를 불러다가 국민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우리 국민의힘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깜깜이 시찰은 당연히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후쿠시마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한 제거는 어렵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 말은 김기현 대표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2021년에 발의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21년과 23년에는 대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절대 불가하다는 점,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여당 대표도 또 정부의 조태용 안보실장도 이미 동의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원전 오염수 투기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도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 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 책임을 떠넘기려고 안달입니다. 여당이 소위 수정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재투표를 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합니다.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정부 여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때 국민에게 한 약속, 소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사기 집단입니다. 간호법의 본질은 모든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혹시 지금 맞기는 하지만 정략상 약속을 파기하겠다라는 것이라면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와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파기할수록 민심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뢰를 상실한 정치는 존립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신뢰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이 야간 집회 시위 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아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십시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주 69시간 노동 계약 시도를 막아냈고 앞으로도 막을 것입니다. 집회 자유 박탈기도 역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